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요즘 세대는 깻잎이니 새우니 하면서 사실 별것 아닌 것들로 논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도 아니고 생판 남인 여자 깻잎을 왜 잡아주냐? 왜 외간 여자가 그것도 친구라도 왜 자기 남자친구 남편의 새우 껍질을 까주냐? 뭐 그런 이야기들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참 젊은 사람들은 토론할 주제도 마땅치 않나 보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서론을 들으셨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궁금해하실 청자님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남편과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앞서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 있는 문제, 누군가에게는 이별을 고할 만큼의 감정이 담길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소하다면 정말 사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처음 남편과 소리 높여 싸우게 된 건 남편의 버릇들 때문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말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집에서는 또다시 일지옥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까지 고된 노동을 하고 싶지 않죠. 청자님들이 무슨 이야기 할지는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집에서 집안일 조금 할 수도 있지 하고 말이에요. 저도 친정엄마가 집에서 하던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봐온 세대니 그런 말씀, 생각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물론 옛날이 지금보다 덜 힘들었으니 덜 피곤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에 조금 더한 외부 환경들에 놓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뉴스나 TV에서 젊은 세대들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가령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옛날과 다른 시대적인 차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와 비슷한 또래나 많게는 40대에서 60대까지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저는 남편보다 3년 일찍 일을 시작했기에 직급도 남편보다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하는 일의 수준도 차이가 있고 일의 강도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남편보다 제가 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 날마다 남편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는데 이게 이토록 절 거슬리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란 사람은 배달 음식을 먹고도 치울 생각도 없이 그냥 싱크대에 넣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혼자서 자취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 제가 참다 속에서 천불이 터진 거죠. 여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거 뒤처리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집안일을 여자가 하는 일인데 그걸 내가 왜 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는 저 대신에 잘도 했던 일들을 말이죠. 심지어 자취할 때 남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혼했다고 태도가 이렇게나 변하다니. 게다가 이것뿐만이라면 그래도 한숨 쉬면서 꾹 참고 남편과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부모님 모시는 일도 오롯이 저 혼자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인데도 시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부모에게서 아들인 자신이 응당 받을 거라 생각하며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사실 이것도 결혼 후에나 자세히 알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상견례까지도 자기 부모 및 제 친정엄마를 엄청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한 거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혼하고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엄마를 챙겨주는 것도 겨우 신혼 초반대의 일이었고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심지어 제 자식 또한 제대로 돌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저에게 잘하겠어요? 저를 아주 자기 뒷바라지, 뒤처리나 하는 사람처럼 여겼죠. 그래서 제가 별거 하자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에 그래 별거 하자 말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하면서 본인도 좋다 그랬고요. 그렇게 별거 생활을 거의 2년 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오랜 별거 생활, 그런데 왜 이혼은 안 했냐고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제 딸아이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어렸던 저를 혼자서 케어하셨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제가 이른 나이에 철은 들었지만 그 전의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제 자식에게만은 그런 삶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란 사람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 생각을 했죠. 경험에서 배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에 저는 이러한 저희의 별거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역시도 아주 당차게 상관없다 하면서도 양쪽 집에 알리는 걸 원하진 않은 모양인지 알아서 잘 행동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역시 엄마는 엄마, 친정엄마는 단번에 저희 상황을 눈치채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반찬들이나 손녀의 등하원을 돕다가 제가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하니 이상하다 싶었겠죠. 내가 이번에 시간 내서 반찬 좀 만들어놨다.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하원시키고 같이 집으로 갖다 줄까? 아니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이야? 우리도 엄마한테서 졸업해야지. 이번에 집 근처에 괜찮은 반찬 가게 찾았으니까 거기서 사 먹으면 돼. 너희 요즘 수상하다. 전에는 반찬이랑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거기다 갑자기 왜 은지 등하원도 필요 없다 하는 건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엄마도 엄마 삶이 있는데 이제 엄마 시간 즐기라고 그런 거지. 애 등하원 시킬 시간도 모자라서 나한테 부탁했던 주제 무슨 졸업이고 내 삶 얘기야. 너 솔직하게 말해. 집에 문제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엄마의 추궁에 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 그러니까 남편과 별거 중인지 제법 됐다는 말에 엄마의 기분은 좋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저희의 별거 문제가 마치 엄마 본인 때문인 양 내 팔자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시며 슬퍼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저는 남편과 조금 시간을 갖기로 했어. 별일은 아니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가 저희 별거 사실을 안 후에는 이전처럼 딸아이의 등하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런 저희 상황을 눈치채고 힘들어하지 않게 잘 케어해 주셨죠. 솔직하게 이때가 별거하고 1년 정도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 회사 일에 아이 문제까지 혼자서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긴 했거든요. 제 사정을 다 알게 됐음에도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주는 엄마에게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별거하며 지냈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후에는 생전 아이 잘 지내냐는 말도 안 꺼내던 사람이 말이죠. 여보, 우리 은지한테 이대로 아빠 엄마 떨어져서 사는 거 보여줄 거 아니잖아? 이만하면 당신도 화 다 풀리지 않았어? 당신 생전 은지 이야기 묻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속셈이 있어서 연락을 해? 그리고 뭐? 화가 풀려? 내가 어디서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다 이해는 하고 말하는 거지? 에이, 뭘 또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은지 잘 케어하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내가 걱정도 안 한 거지. 그걸 또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러냐?
처음에는 딸아이를 핑계로 은연중에 재결합을 하자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평소에 아이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 제가 이런 남편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슬쩍 운을 띄어 남편에게 물어봤죠. 말이나 잘하면. 아무튼 그래서 당신이 그간 잘못한 것들 다 반성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까지 당신이 했던 말들 다 철회하고 앞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하면서 산다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하냐. 아무튼 우리 은지 놔두고 이대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당신한테 기어 들어가는 건데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마치 기회 잡은 사람 마냥? 남편은 저를 아주 기회주의자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질문의 의도 자체가 저걸 바라서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안일을 조금은 분담하자는 이야기였죠. 제가 독박 육아를 하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다만 매일 같은 일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였죠. 사소하게 자잘한 일은 본인이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말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계속 저만 나쁜 사람처럼 말하고 자기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싶냐면서 저희가 별거 하는 이유가 마치 제 태도 때문인 듯이 굴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지내보니 생각보다 집안일이 할 게 많아서 저보고 합치자 그런 거 아니겠냐 하고 말이에요. 저와 절충안을 찾을 생각도 않은 사람인데 제가 뭐하러 남편이랑 다시 합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의 첫 제안은 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이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래도 아이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와 남편, 아이 3명이서 외식을 하자고 미리 말을 맞춰놨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에겐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아이의 음식을 먹기 좋게 잘라주면서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저번엔 내가 미안해. 당신 말에 내가 바로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순간 생각이 복잡해져서 선뜻 입이 바로 움직이질 않더라. 그런 남편의 말을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이 사람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든지 말든지 남편은 자기가 할 말을 쭉 하는 겁니다. 당신이 속상했을 거 나도 잘 알아. 당신 말처럼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태도가 많이 변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생각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왜 그랬나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당신 말에 쉽게 말하면 괜히 안 좋게 볼까 싶어서 망설였던 거야. 자기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번에는 자신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거라 말은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괜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겠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2, 3년 만에 바로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모습은 달라진 것 같긴 했지만요. 애가 들어. 은지 핑계로 자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나 설득할 생각이었나 본데 난 당신의 그 마음가짐이 변했을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당신 말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 정말 우리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다니까. 그간 내가 애가 잘 지내는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안 물어봤던 것도 괜히 당신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였다고. 아무리 그랬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싫어해도 연락을 했을 거야. 그런데 뭐? 나한테 스트레스 주기 싫었다고? 변명하지 마. 솔직히 남편의 말에 전 전혀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게 했던 행동들이 순간 머릿속으로 지나가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끝까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아이만 챙겨서 집으로 가려고 짐을 싸자
절실하게 했는지 저를 덥석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싸늘하게 내팽개치고 그대로 집으로 갔죠. 아무 믿음도 없는 이 상태로 남편을 믿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도 남편은 이전과 달리 계속 저에게 재결합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똑같이 전 그런 남편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 일로 오랜 기간 야근을 하게 된 달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야근을 시작한 뒤로부터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영 기분이 찝찝한 달이었죠. 그러니 아이는 잠시 친정엄마 집에서 봐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야근이 잦아지니 집에 혼자 있을 아이도 걱정이 됐고 근래 집에 오며 이상한 느낌도 들었으니 아무래도 집에 혼자 두기엔 찝찝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경찰에 왜 신고를 안 했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당시 상황만 전해드리자면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절 따라다니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저도 이런 경찰의 말에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찰 선생님들 말도 맞는 겁니다. 제 관할구역에 경찰 인원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사는 시민들은 얼마나 많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겠어요. 물론 TV에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긴 하지만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매번 순찰하시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자주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마냥 제 일만 신경 써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매일 야근이 있는 날이면 별거 중인 오피스텔로 향하는 제 귀갓길이 영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계속 반복됐죠. 하필이면 또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나 친구들도 없었기에 막상 도움을 받을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등 뒤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 거예요. 제 발걸음 소리가 멈추면 뒤따라 오던 터벅터벅 발걸음 소리도 멈추고 그런 순간이 반복되자 이거 이상한 놈이 붙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내신 다음 냅다 집으로 뛰었는데 다 큰 성인 남자의 속도를 이기기엔 저는 역부족이었죠. 제가 뛰고 얼마 안 있어서 한밤중에 이상한 괴한한테 붙잡힌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순간 두려움에 저는 살려달라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컴컴한 야밤, 사람이 길에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건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건가,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의 목소리였죠. 남편은 괴한과 한바탕 바닥을 뒹굴거리며 치고받고 싸웠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괴한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저도 매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안간힘을 쓰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괴한은 그대로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이 순간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절 도와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야밤에 어떻게 타이밍 좋게 제 앞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말이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고? 저를 도와준 남편이었지만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경계하자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 따라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저번에 그렇게 나간 뒤로도 생각이 많았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 집에 찾아가면 엄청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도 퇴근하고 이 근처에 있으면 당신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서 매번 왔었지. 남편은 집으로 찾아오면 제가 싫어할 걸 알고 있었기에 동네 근처를 맴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가 요즘 제가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간다는 말을 해서 걱정도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야근하는 저를 지켜준답시고 제 오피스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리란 생각도 못하고 일단 냅다 뛰어서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현성이가 당신 요즘 야근이 많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걱정됐어. 당신 야근하면 집에 애도 걱정이고 나도 아빠인데 당연히 내 아내, 내 아이 걱정하지. 남편의 말에는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거기다 자기도 모르게 달려왔다는 말이 진실이었는지 남편의 티셔츠에는 온통 땀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괴한에게서 저를 구하느라 심한 건 아니지만 다치기까지 해서 여기저기 상처까지 생겨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그대로 돌려보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사례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자 했죠. 남편은 다쳐서 아야야 하면서도 싱글벙글하더군요. 혹시나 이번 일로 괜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일단 못을 박았죠. 단지 이번 일이 고마워서 당신이랑 저녁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구해준 사람한테 홀대할 순 없잖아. 당신한테 화 다 풀린 거 아니니까. 이번 일로 우리 재결합까진 꿈도 꾸지 말고. 제 이런 차가운 말에도 남편은 그저 좋다 하더군요. 그런데 이날 기분이 좋다 술을 퍼먹던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기가 저와 저녁 먹는 게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쉴 새 없이 술을 입에 털어 넣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술 기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 저는 하는 수 없이 대리를 불러 남편을 남편의 집까지 데려다 줘야만 했죠. 왜냐하면 이대로 제 집에 재워줄 순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리기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남편은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전에 같이 살고 있을 때도 멀쩡히 집까지 다 와놓고는 집 앞 현관문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발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루는 회식을 늦게까지 했다면서 늦는다는 사람이 너무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파트 입구에서 언제 오는지 살펴나 보자 싶어서 나가던 찰나에 집 현관 앞에 잠든 남편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아무튼 상처까지 달고 저를 구해준 사람이자 어쨌든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남편의 버릇도 다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두고 가기도 찝찝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을 집 현관문 앞까지 낑낑대며 부축을 해서 데려갔어요. 남편 집은 저희 신혼집이었기에 위치고 비번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누르니까 비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당신 일어나서 집 비밀번호 좀 불러봐. 집 비밀번호 바꿨으면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밖에서 자고 싶어?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어서 사실 좋은 말이 입에서 나가진 않더라고요. 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짜증이 팍 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의 속이 답답해서 이대로 그냥 두고 가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던 찰나 남편이 응? 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뭘 꼼지락거리는데 빨리 비밀번호 좀 부르라고. 당신 얼마나 무거워 죽겠는지 알아? 이 나이 먹고 여자한테 안겨서 집 앞까지 왔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빨리 번호를 부르라 하자 남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비번을 말하는데 그게 제 생일인 겁니다. 순간 제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사소한 부분으로 싸우고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로 마음의 자물쇠가 열릴 수 있다니. 청자님들도 웃기겠지만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웃겼습니다. 아무튼 이날의 뒤숭숭한 감정으로 저는 남편과 이후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성장은 했는지 자기가 구해준 걸 빌미로 저와 만나자는 이야기는 안 꺼내길래 이 인간이 정신은 좀 차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남편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도 남편은 자신을 만나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지 아니면 제가 자기를 조금은 용서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만날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하게 재결합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세 식구 같이 살 때도 됐잖아. 내가 마냥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봤잖아. 나 정말 예전 일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요즘엔 우리 은지 생각해서 육아책도 많이 읽고 있고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재결합에 대해선 일도 생각이 없어? 이때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남편과의 재결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자기 자식이라도 딸아이에게 관심도 주지 않던 남편이 육아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건 역시도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죠. 결국 저는 남편과의 재결합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의 결정이 됐으니 정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했죠. 그러자 남편은 좋다고 자기가 저에게 이때까지 했던 짓들 생각 안 나게 해줄 거라면서 본인이 직접 집에서 요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고 말이죠. 당신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생각했어. 나도 당신하고 떨어져 있던 그 시간 동안 놀고 있었던 건 아니야. 나도 나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거든. 당신한테 어떻게든 꼭 해주고 싶은 게 생겼기도 하고. 이 말 이후에도 남편이 말하길 매일 같이 밖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기껏 준비한 요리를 본인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고 별거를 결정하게 되는지 이제야 조금씩은 알고 반성하는 것 같았죠. 왜 그날 당신이 폭발해서 그랬잖아. 그렇게 쉬운 요리 네 손으로 한번 해보든지 하고. 그래서 당신 집 나가고 당신이 해주던 칼에 따라서 만들어봤는데 당신이 해준 그 맛은 절대 안 나더라. 맛없어서 그냥 버렸지 뭐야.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일이 별거 후에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요리를 배워보니 정성 들여서 요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남자의 힘이 필요한 일들이 많더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반성하는 자세로 요리를 배웠다더군요. 저나 딸아이에게 정성 들여 만든 가정식을 먹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울컥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생각 안 튼 사람이 그러니 감동이 밀려왔죠. 이 정도면 나 정말 반성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지금도 심장 두근거려서 가만히 못 있겠어. 당신이 그때 나처럼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하고 소리칠까 봐. 이런 남편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마지막 남편의 말처럼 똑같이 복수를 해줄까 싶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남편의 요리는 출중했어요. 딸아이도 아빠 요리 잘한다 하며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아빠를 싫어하던 딸아이가 먼저 제 아빠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역시 아이한텐 아빠가 필요하긴 하구나 하고 말이죠. 마음을 먹고 나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에 초대를 해서 저와 아이를 위해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었고요. 어떤 날은 깜짝 이벤트라면서 예전에 딸이 갖고 싶다고 했던 장난감을 구해와서 선물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간의 제 태도 때문에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자 싶었어요. 별건 아니었고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로봇 같은 걸 조립하는 거였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매번 줄까지 서서 사오겠다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뭘로 할까 고민하던 중에 아는 동생이 이번에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게 있는데 엄청 가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길래 순간 제 뇌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이거 남편 주면 너무 좋아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한두 푼 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와 아이를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저도 조금은 다가가야 한다 생각해서 남편이 했던 것처럼
한정판 장난감이 출시한다는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죠. 저에겐 조금 신세계긴 했어요. 저도 엄청 일찍 나왔다 생각했는데 가게 앞에는 벌써 몇 사람이나 줄을 먼저 서 있더라고요. 한정판이라는 생각에 혹시나 못 살까 싶어서 얼른 그 사람들 뒤에 서서 가게 오픈과 동시에 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요. 직원에게 물어봐서 포장도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어머, 남편분 선물로 주시는 건가 봐요? 엄청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이런 취미 받아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환불하겠다 오는 손님도 있다며 저희 남편은 저 같은 아내를 둬서 복받은 사람이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회사의 말에 좀 일찍 퇴근해서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할 시간이기에 돌아오기 전까진 시간이 넉넉했죠. 그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 준비를 하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거실에 짜잔 두는 것보다 자연스레 남편의 수집품을 모아둔 장식장에 넣어두고 놀래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편의 공간으로 꾸며둔 창고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상자를 발견한 건 아주 우연이었어요. 저와 별거 중에도 남편은 취미만큼은 포기를 못했는지 창고 안에는 이전보다 장난감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리저리 옮기다 제 발치에 친 물건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볼 생각도 없었는데 열린 뚜껑 안으로 제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고 이건 뭐지? 싶어서 열어보게 된 거였어요. 너무나 놀랐죠. 왜냐고요? 제 사진에다 얼굴에 매직으로 찍찍 그어놓은 건 물론이고 제 이름인 김서은 석자에다가 미친년까지 붙여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았으니까요. 심지어 몇 개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제 얼굴만 오려둔 것도 있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놓은 거지?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남편의 의중을 모르겠어서 갸우뚱하던 순간 창고 문 밖에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귀환이었죠. 놀란 저는 허겁지겁 대충 물건들을 정리해두고 창고문을 슬며시 닫았습니다. 남편이 예상보다 빨리 집에 온 거였어요. 들어올 때 미리 제 신발이나 물건들은 숨겨둬서 남편은 제가 왔다는 걸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음이 길게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그때부터 저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 귀 뜨거워지는 게 싫다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습관을 가진 게 아니었으면 저는 일이 생기고 난 후에야 후회했을지도 모를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말이에요. 야, 잘 지냈냐? 그때 나한테 맞은 건 어떻게 됐어? 상처 좀 들었다면서? 상처? 아, 그때 그 일 벌였을 때? 야, 나 진짜 시겁하는 줄 알았다. 너희 마누라 왜 그렇게 힘이 좋냐? 순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건 아닌가 싶었다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 깡따고 있다고 말했잖아. 아무튼 네 덕분에 마누라 집에 들어왔다. 오, 야, 그때 그러고 반응 안 좋았다면서 어떻게 잘 됐네? 나보고 어떻게 하냐면서 막 방방 뛰더니. 그러니까 잘못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네 연기가 끝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맞다. 야, 너 나한테 손 휘둘렀던 거 그거 상처 꽤 오래갔다. 설마 너 진심 당겼던 거 아니야? 너무 충격적이라 순간 미친놈이?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죠. 남편과 통화한 사람은 친구로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으니 그날 저를 쫓아온 괴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가 합치게 됐으니 그런데 그게 애초부터 생쇼였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인연이랑 합친다는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집에서 아주 숨이 막혀서 죽겠다니까. 인연이랑 애 좋아하는 척하느라 아주 진땀을 빼면서 산다. 그러게.
너희 부모님은 왜 네 마누라한테 그렇게 목을 매냐? 예전엔 분명 싫어한다 했잖아. 아, 몰라. 인연이 아버지 병수발 잘 들어서 그런가 보지. 우리 아버지 거의 나 결혼하자마자 아파서 난리 났었잖아. 남편과 친구의 통화로 전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됐죠. 남편과 제가 별거하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증여해주기로 한 건물은 없던 일로 하자 말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살면서 시부모님께도 살짝 귀띔을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갔다 하니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건물이 없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왜 멀쩡한 아들 두고 며느리를 챙기냐 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런 청자님들 생각 이해합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평범한 집안에다 양쪽 부모님 다 계시지도 않는다고 저를 반대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절 키워주신 엄마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이 결혼하지 말까 싶기도 했죠. 그래도 결혼을 진행했던 것은 남편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저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고 살겠다면서 저와의 결혼을 완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 직후에는 시집살이로 잠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혼 초반에 시부가 많이 아파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역시나 몸이 좋지 않으셨던 시모 대신에 제가 병원을 오가며 시부의 병수발을 들었고 심지어 이때 회사까지 2달 쉬면서 시부의 옆을 지켜서 그런지 이후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시부의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던 남편보다 며느리인 절 더 신뢰했죠. 그러니 남편에게 절 데려오지 않으면 건물이고 뭐고 없다 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전현이랑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주 미쳤다고 등짝까지 때리면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떡해. 세상 어느 누가 조강지처를 버리려 하냐고 천벌받을 짓이라 하더라. 요즘 세상에 무슨 조강지처 따지고 사냐? 남편은 이미 시부모에게 저와 이혼하겠다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에 안 된다고 재산도 없다 하니 깨갱하고 물러났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으니 연락은 못하고 남편한테 당장 마누라 데리고 와라 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건물만 받고 봐. 때다면 2년 다시 버리고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 거니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인연이랑 내 재산 절대 못 나누지. 누구 마음대로 내 재산을 인연이랑 나누겠어. 안 그러냐? 남편은 친구에게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며 저 같은 사람은 사랑은커녕 받을 거 다 받으면 냅다 버릴 거라 하더군요. 자기 걸 저랑 왜 나누냐면서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잠시 집에는 서류 때문에 들렀다면서 그대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누라년 감동시키려면 요리 재료도 사와야 해. 아유 지겨워 하는데 순간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하지만 이 순간 내가 이대로 남편을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창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슬쩍 창고 문을 열고 남편이 나가기까지 무슨 소리를 더 짓거리나 들으려 했는데 제 귀로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내가 그 미친년 때문에 별짓을 다 해. 나중에 그년 밥에 내가 반지를 넣을 거거든? 그년 나한테 거의 다 넘어왔다니까? 이걸로 마지막 KO 날려야지. 미친년이라도 이런 감동 하나에 껌뻑 죽는 년이거든. 하면서 잃어버린 반지랑 똑같은 거 다시 사서 넣어두겠다 하면서 자기 계획을 친구에게 떠벌리는데 친구라는 놈도 야 그러면 마음 살살 놓겠다 하면서 맞장구 치고 그런 친구 말에 남편도 잔뜩 업이 됐는지 이 반지 끼워주면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한마디면 끝난다니까 하면서 웃으며 자기 계획은 대성공이라 하는데 진짜 나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부처님도 놀랄 인내심으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반지 이야기가 뭐냐고요?
남편이랑 저랑 별거 직전에 다리에서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로 홧김에 결혼 반지를 강에다 냅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혼 반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놈이 저희 결혼 반지랑 똑같은 거 사서 밥에 넣어두니 많이 하는 겁니다. 저 하나 감동시키겠다고 말이죠.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완전히 집에서 나갔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열이 단단히 받았죠. 그래서 전 종이에 다 휘갈겨 썼습니다. 꺼져 이 새끼야. 너랑 재결합 같은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그놈이 반지를 넣겠다던 밥질 밥솥에다 넣어버리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와버렸죠. 저는 당연히 남편과의 식사 자리에 가지 않았고요. 남편 역시도 제가 안 간다니 전화가 바리바리 왔더라고요. 심지어 밥솥에다 제가 쓴 쪽지까지 다 봤는지 무슨 일이냐고 메시지까지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저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죠. 당신 잘난 머리에서 나온 계획 다 들었어. 아주 그냥 연기자라지 그래? 세상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소름 돋을 수가 있냐? 그리고 뭐? 나랑 재결합하고 싶어서 반성을 했다고? 아주 웃기시네.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남자가 가오가 있는데 어떻게 살살 기었다 말하겠어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까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통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고 본인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주니 역시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다 들었구나. 그래서 당신이 알면 어쩔 건데 누가 이혼해 준대? 이혼이 뭐 너 혼자 원한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되는 건 줄 아냐고. 어차피 당신 애 때문에 나랑 이혼할 용기도 없잖아. 남편은 자기 허락 없이는 저희 사이에 이혼도 없을 것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라도 자기랑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 당장에 이 통화 내용 녹음본을 시부모님에게 그대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열받아서 당장에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전해주세요. 저 그이랑 다시 합칠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고요. 당신들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다시 같이 살겠어요? 이러면서 녹음 파일 확인해 보시고 그간 남편이 저한테 한 짓들 전부 다 시부에게 일러 바쳤죠. 게다가 전 남편의 악정까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잘 숨기고 있었다 생각했겠지만 남편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제대로 된 자리 하나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시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가 남편이 드디어 한 사람 몫을 한다고 건물 증여받게 되기도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가 뭔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도 엄청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큰 프로젝트 성공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 남편이 기특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이디어를 뺏겼다는 부하 직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분명 저도 같이 이름 올라갈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집안일을 하고 있던 제 귀에 들린 부하 직원의 절규와 같은 말이었죠. 남편은 제 눈치가 보이는지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랬지만 저 역시도 회사밥을 오래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말 한마디로도 이미 대충 어떤 사안인지 저도 파악할 수 있었죠. 어쨌든 제가 남편보단 일을 더 오래 했으니 말이에요. 시부의 회사와 저희 회사는 같은 업계라 소문이 빨리 돌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남편분이 이 회사라 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면서 보여준 내용에는 그날 남편을 찾아온 직원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상사 집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평소 불만이 쌓여 그랬다면서 말이죠. 맞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덮어씌워 잘라버린 거예요. 저는 시부에게 전화를 건 김에 이 일까지 전부 다 폭로를 해버렸죠.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쉬울 게 전혀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 전화를 받은 시부는 청량함을 최고로 치는 사람인데 남편의 행동을 듣고 바로 극대노를 했고 한참 동안이나 화를 누르지 못하던 시부는 화를 가라앉힌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일단은 회사 일이니 진이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겠지. 바로 회사 나가서 상황 파악한 후에 못돼 먹은 자식 내가 알아서 벌을 내리마. 시부는 잔뜩 화가 나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알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더군요. 물론 건물 증여권도 없던 일이 되었고요. 남편은 이 일의 발단이 저라는 걸 시부에게서 들었는지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 니년이 한 짓이지? 아버지한테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너 때문에 회사 잘렸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는 곧 있으면 엄마 집에서 돌아올 아이가 볼까 싶어서 얼른 경찰을 불렀고요. 경찰은 부부 사이라 쉽게 손을 대진 못했지만 별거 2년이 넘었다는 말에 남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전혀 남편이라니까. 이거 당장 못 나? 아무리 경찰이라도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잡아가도 되는 거냐고. 끌려가는 와중에도 남편은 큰 소리를 쳤는데 남편의 말에 경찰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남편의 말처럼 지금 당장은 별거를 했더라도 죄가 아내였으니까요.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랑 이혼 준비 중이고 저한테 더 이상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에요. 선생님, 들으셨죠? 더 이상 난동 부리면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지킬 선이 있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큰 소리 치면 그래도 풀릴 줄 알았는지 경찰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니까 잔뜩 움츠려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라요. 아니 별거 중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남편을 이리 문전박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남편입니다. 저도 이 사람이랑 여기 이야기하러 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 아내분을 향해서 인연전연합니까? 그냥 조용히 말로 할 때 같이 서로 가시죠. 여기에서 계속 이러시면 주변에서 신고 들어와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심한 놈은 경찰이 법적 문제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궁시렁거리면서 되지도 않은 변명을 계속하며 작게 움츠린 어깨로 경찰들에게 끌려가더군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정말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불리해지겠다 싶으니까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센 척이나 하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경찰들은 저한테 괜찮으니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라 해주더군요. 남편은 그 뒤로 시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빌었다는데 시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대충 어떻게 되었는지 다 듣게 되었어요. 시부는 못난 아들놈 때문에 미안하다, 사과라면서 이혼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들 자식 잘못 키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남편에게 해주던 도움들도 싹 다 끊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그간 집안 도움으로 본인의 사치를 충당했을 텐데 이제 일자리도 없이 그 구멍을 메꾸려면 노가다라도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혼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과의 이혼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그날 남편이 했던 대화의 녹음도 있었으니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 감히 말하지 못했죠. 남편이 친구와 했던 그날의 대화를 들은 판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짖더군요. 위자료로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 따로 시부모님이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다 넘겨주라고 해서
이전 남편이 살던 신혼집을 비롯해 많은 것들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이 양육권 역시 저한테 돌아왔고요. 남편과의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전 요즘에도 회사 다니며 아이 챙기느라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숨 돌릴 법도 하지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딸아이 잘 키울 수 있겠죠. 가끔 아이 때문에 연락하는 시부모님들에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감당하지 못한 카드값으로 지금은 단칸방에서 중노동이나 하는 신세로 지내는 중이랍니다. 시부모님도 전 남편이 제대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 하더군요. 연을 끊으면 끊었지 본인 자식 더 이상은 짐승으로 둘 수 없다며 말이죠. 제가 전 남편과의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참 많아요. 옛말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맞는 말이라는 것도 느꼈고요. 전 그래서 청자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제가 했던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속이며 살지도 사람을 괴롭히며 살지도 말자는 말을 말이죠. 제 사연은 길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